지난달 24일부터 열흘 동안 한국조폐공사에서 손흥민 선수 프리미어리그 골든부트 수상 기념 메달을 예약 판매 신청을 받았었습니다. 이 기사 기사 보고 알았거든요. 이 기사 보자마자 와 이건 사야 돼 생각을 해서 조폐공사 쇼핑몰 들어가가지고 주문을 하긴 했는데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값이 꽤 비싸요. 아무튼 금메달 같은 경우에는 300장 한정 판매여서 접수 기간에 제 신청을 하고 나서 이제 9월 15일에 추첨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추첨에서 당첨이 돼야만 구입을 이제 할 수가 있고 이게 당첨이 안 되면은 아마 결제한 금액이 취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그 신청을 했을 때 영상에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하려다가 이게 값이 너무 좀 비싼 데다가 또 제가 뭐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게 맞나? 뭐 어차피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 해가지고 얘기를 안 하고 신청 기간이 끝난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이거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것 같은데 당첨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300장인데 그래도 몇천 명 이상은 신청하지 않았을까요? 나름 굉장히 기념이 될 것 같은 물건이라 받게 되면 제가 영상에서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리TV 성혁입니다. 어느 순간 커리어가 훅 꺾여버린 손흥민 선수의 절친이죠. 토트넘의 옛 동료이기도 했었던 델레 알리가 터키 슈퍼리그 진출 2경기째 만에 데뷔골을 터뜨렸습니다. 축하해! 자, 알리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터키 명문 베식타슈로 한 시즌 동안 임대가 된 상태인데요. 베식타슈는 터키 리그에서 16번이나 우승을 한 명문 구단입니다. 하지만 지난 2021년 리그 우승의 기세를 살리지 못하고 지난 시즌은 리그 6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올 시즌 유럽 무대에는 나서질 못하는 그런 팀인데 아무튼 알리가 이 팀에 가서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열린 앙카라기키 원정 경기에 시즌 2번째로 출전했습니다. 그래서 2대1 역전골을 터뜨렸어요. 팀의 3대2 승리에도 기여를 한 셈인데 네덜란드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인 베고르스트가 헤딩으로 떨궈준 공을 번니에 있던 선수죠. 정광석과 같이 달려들어서 오른발로 밀어넣은 건데요. 베스타슈는 이날 승리로 리그 4승 1무를 기록하면서 터키 리그 선두 1위에 올라서게 됐습니다. 참고로 김민재 선수를 내보낸 페네르바체, 김민수를 뺏긴 거죠. 네, 김민수를 뺏긴 페네르바체는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베슈타슈는 선수 시절 바이에른 뮌의 수비수이기도 했었던 프랑스 출신의 발레리앙 이스마일 감독이 이끌고 있는데요. 이 팀에서 델레 알리는 전성기 시절 자신의 주 포지션이기도 했었던 4-2-3-1의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를 맡아서 선발로 뛰고 있습니다. 굉장히 최적화된 포메이션이기 때문에 델레 알리가 폼만 올라온다면 충분히 장점을 발휘할 수가 있는 그런 전술이라고 생각되는데 참고로 이날 상대팀 앙카라기키의 선발 공격수는 그 옛날 맨유에서 뛰었던 유망주 다들 기억하시죠? 페데리코 마케다 선수가 출전을 했었더라고요. 굉장히 반가운데 어느덧 이 친구도 나이 많이 들어가지고 델레 알리는 토트넘을 떠나서 입단한 에버튼에서는 단 한 골도 뽑아내질 못했습니다. 터키리그 입봉 2경기 만에 이제 골을 터뜨리면서 뭔가 커리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은 좀 분명한데 아무튼 개인 커리어를 놓고 보면 작년 9월 30일 이후에 무려 11개월 만에 골을 넣은 게 됐어요. 리그에서는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2라운드 울버햄튼전에서 페널티킥으로 결승골을 넣었던 게 마지막이니까 378일 만에 그러니까 리그에서는 1년 넘게 걸린 거죠. 골을 터뜨리는데. 그리고 이 두 골 모두가 이제 토트넘 시절이었고요. 둘 다 페널티킥이었습니다. 그래서 리그에서 마지막으로 필드골을 넣은 건 언제였나 하고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무려 2019-20 시즌 이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2020년 1월 22일 노리시 시티와의 홈 경기에서 오리의 크로스를 왼발 슈팅으로 성공을 시켰던 게 알리가 넣었던 마지막 필드골이었어요. 진짜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당시 경기는 우리 손흥민 선수의 아주 보기 드문 헤딩 결승골로 토트넘이 2대1 승리를 했었는데요. 아무튼 그러니까 델레 알리가 필드골을 넣었던 기록이 지금 무려 2년 7개월 만이라는 겁니다. 제가 계산해보니까 958일 걸렸어요. 리그에서 필드골을 넣는데 와 진짜 어쩌다가 델레 알리가 이 지경이 됐나 이런 생각이 좀 절로 들 수밖에 없는 그런 기록인데 델레 알리는 아직도 어립니다. 젊어요. 손흥민 선수보다 4살이 어리고 1996년에 공격형 미드필더입니다. 우리 대표팀으로 치면 이제 황희찬, 김민재, 황인범 이런 선수들하고 동갑이고요. 커리어가 벌써 이렇게 꺾일 만한 어떤 신체적인 노화가 진행될 나이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기록 보십시오. 지난 3년 동안 기록이 진짜 말도 안 되게 뚝 떨어졌습니다. 거의 무슨 뭐 큰 부상 당해서 재활하느라고 뭐 몇 년 동안 경기 잘 못 나왔던 그런 선수들 수준이에요. 지금 델레 알리가 그 전에 기록했던 공격 포인트의 그 어마어마한 수치들하고 비교를 하면 더 아주 대비가 되는데 델레 알리가 어떤 선수입니까?
2014-15 시즌 아직 만 18살, 그러니까 10대이던 시절 3부 리그인 MK 돈스에서 뛰면서 한 시즌 16골을 몰아쳤던 정말 크게 주목을 받았던 천재 선수였죠. 포체티노 감독이 FA컵 때 보고 곧바로 토트넘에 싼값에 영입을 해서 주전으로 이제 바로 쏟았던 선수인데, 그런데 또 프리미어리그 오자마자 너무 잘해. 프리미어리그 데뷔 시즌, 그러니까 토트넘 입단 첫 시즌인 2015-16 시즌 성적이 리그에서만 33경기 10골 9개 도움이었습니다. 대단해요. 그러니까 거의 뭐 이 정도면은 베테랑 오브 베테랑 선수들 팀의 웬만한 에이스들도 이런 기록 만들기 쉽지 않은데, 그리고 이듬해인 이제 만 20살이 된 2016-17 시즌의 기록은 진짜 역대급입니다. 지금 생각해 놀랍고요. 리그에서만 무려 18골 9도움. 이때 FA컵에서도 3골을 넣었고 챔스에서도 1골을 넣었으니까, 또 이렇게 프리미어리그, FA컵, 챔피언스리그, 또 유로파리그도 잠깐 나갔었으니까 이때 토트넘이 이때 시즌 합산 기록이 쉬운 경기에 출전을 해서 22골에 13개 도움입니다. 이거는 공격 포인트가 35개였어요. 만 20살짜리 미드필더가 정말 말 그대로 천재고, 포지션으로 따지면 정말 램파드급 이상이 될 수 있는 어떤 미들라이커로서의 모습 보였다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이때만 해도 현지에서는 이제 어린 루니다, 웨인 루니의 어린 버전이 등장을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공격적으로 어마어마한 그런 유망주였죠. 참고로 웨인 루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슷한 나이대에 정말 잘했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에버튼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을 해서 대표팀도 발탁이 되고 정말 각광을 받은 선수지만, 루니조차 비슷한 나이대에 델레알리만큼 이런 리그골을 넣지 못했었어요. 당시 맨유가 잉글랜드 최강이었던 걸 감안을 해도 토트넘의 델레알리가 정말 진짜 대단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아무튼 루니가 그 당시에 한 시즌 리그 18골, 그러니까 20살에 델레알리가 기록했던 득점 기록을 넘어선 게 만 24살인 2009-2010 시즌, 이때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리그에서만 26골 넣었어요. 드록바가 29골 넣는 바람에 득점왕은 못했지만 아무튼 뭐 정말 대단한 기록인데, 아무튼 그 위대한 루니와도 비견될 만큼 정말 각광받던 선수가 어떻게 이렇게 커리어가 급전직했는지, 여기에 대한 분석은 뭐 대체로 명확한 이유는 아무도 모르지만, 대체로 알리가 동기부여가 떨어지면서 뭐 게임하고 SNS하고 연애하고 이렇게 뭔가 경기 외적인 거에 관심이 쏠리면서 훈련을 게을리한다는데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무리뉴 감독 같은 경우에도 토트넘에 부임하자마자 뭐 쌍둥이 형 얘기까지 하면서 알리가 최고의 폼을 되찾기를 정말 기대를 많이 했었죠. 하지만 알리가 이거 귓등으로 흘려들이면서 훈련장에서 무리뉴 감독께서 실망을 시켰고 결국 후보로 밀려섰습니다. 그래서 에버튼으로 온 뒤에도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램파드 감독이 지금 베시타슈로 임대를 보내게 되면서 훈련 열심히 안 한다고 경고를 했다고 하니까 참 델레알리도 뭔가, 근데 이렇게 우리가 막 이렇게 걱정하고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해도 여전히 뭐 주당 억씩 버는 선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안타까워할 필요는 전혀 없는데, 아무튼 이렇게 축구 선수의 삶을 계속 즐기면서 델레알리는 정작 본인은 굉장히 유쾌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SNS 하는 거 보면. 또 에버튼이 알리를 베시타슈로 임대를 보낸 것은 이 친구가 되살아나기를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결정 같기도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에버튼의 델레알리 영입 조건에 이런 옵션이 딸려있기 때문이에요. 에버튼에서 알리가 20경기를 출전을 하면 에버튼이 토트넘에 추가 이적료를 1000만 파운드를 더 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알리는 별다른 활약 없이 에버튼에서 13경기를 뛴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팀에 잔류해서 1군에 계속 있는다면 올 시즌에 자칫 7경기를 더 뛰게 해서 에버튼이 꼼짝없이 16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추가 금액을 토트넘에 지불해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아예 그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딴 데로 보내버리는 거죠. 막 그러던 차에 이제 베시타슈가 알리의 급여를 본인들이 다 감당을 하겠다 이러면서 데려간 상황이 됐기 때문에 에버튼 입장에서 뭐 마다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만약에 델레알리가 다시 부활할 거란 기대가 있었다면 팀에 남겼겠죠. 뭐 160억 원 낸다 하더라도 알리가 예전 폼 뭐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50% 이상만 돌아와도 정말 뭐 충분히 써먹을 수 있는 선수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보낸다는 거는 에버튼과 램파드 감독 모두가 알리의 앞으로 가능성이 160억 원을 추가 지불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봤다라고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참 토트넘에서 알리를 데려올 때만 해도 에버튼도 이 정도일지는 몰랐을 텐데, 아무튼 에버튼이 손절을 현재로서는 잘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알리의 최근의 어떤 하락세였는데, 아무튼 이번에 그 베시타슈에 가서 터키 리그에서 또 골을 넣으면서 골맛을 봤기 때문에 이걸 계기로 다시 델레알리가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시절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다시 재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을 그래도 조금씩은 가져도 되지 않나라는 부지런 미련을 한번 가져보면서 네. 오늘 이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뵐게요. 볼빵.